네, 정겨웁니다. 이번 차시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.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뭘까요? 보통의 경우에 프로 하면 야구 선수 이렇게 딱 떠올리시는데 프로 아마추어를 딱 한마디로 구분하신다면 뭐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? 제 생각에는 돈인 것 같습니다. 내가 돈을 받으면 프로, 내가 돈을 내면 아마추어. 자, 그렇게 따지면 저나 우리 앞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프로입니까? 아마추어입니까? 예, 바로 프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저는 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또 하나의 예시는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택시 운전사와 카레이서의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 택시 운전사와 카레이서의 차이, 똑같이 10년을 했는데 운전을 똑같이 매일같이 반복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택시 운전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카레이서라고 얘기하죠. 자,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? 기본적으로 이제 두 직종 다 이제 돈을 받긴 합니다만 카레이서와 택시 운전사의 차이는 저는 반복은 반복인데 누구는 단순한 반복을 하고 누구는 계속해서 파괴적인 반복을 한다. 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. 무슨 말이냐? 둘 다 운전의 전문가는 맞습니다만 어제의 나를 계속 부인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. 저는 그것이 이제 카레이서고 또 궁극적으로 그게 또 프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실전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, 누군가를 만나서 또 설득하고 또 협상하고 세일즈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더 이걸 다 아우르는 것이죠. 그래서 한 번 정도 점검하는 부분을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10가지 정도의 어떤 게 판단하는 기준, 그래서 한번 근거로 삼아서 나를 한번 반추해보는 이렇게 계기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나의 대인 커뮤니케이션 수준은 어떤가?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 이런 게 문항이 나와 있잖아요. 뭐 0X이기도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뭐죠? 이 공이 되도록 그러니까 X가 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것이 저는 진정한 프로 또 카레이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매 순간 끊임없이 어제의 나를 그렇죠. 파괴하고 부인하고 새롭게 창조해 나가고 또 만들어 나가는 거. 그게 저는 전문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 수준에서 첫 번째 문항은 이거였어요. 나는 대화를 할 때 상대방과 눈을 잘 마주치는 편인가. 자, 마주치지 않다. 자, 눈을 시선 아이 컨택을 좀 잘 못하고 있다. 잘하자.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X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공으로 바꾸시면 되는데 아이 컨택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팁을 좀 드리면 이 좌우 상하 이렇게 나눴을 때 제가 실전적으로 세일즈 협상을 해보니까 좌우로 하게 되면 고객들이 좀 산만하다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를 제가 직감적으로 알게 됐어요.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인중과 미간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.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도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엄청 부담스러워하잖아요. 그러니까 인중과 미간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. 이 정도면은 아이 컨택을 하고 있다라고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은 올바른 모습이다. 두 번째는 이 적당한 시기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랬구나요 하는 같은 말을 노력한다. 이런 말들을 하려고 노력한다. 이게 무엇일까요? 그렇죠. 경청의 자세와 태도겠죠.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건 기술이지만 듣는 건 인격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. 이게 내 마음이 조급하고 내 마음이 성급하면 이게 들리지 않거든요. 실제로 우리가 어떤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있어서 이거 빨리 좀 이게 계약이 좀 빨리 돼야 될 텐데 이런 조급한 마음이 생기면 사실 이 경청의 자세를 가져가기가 쉽지 않습니다. 자,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고개를 끄덕이기 위해서 저는 좀 마음의 평정심 그리고 뭐죠? 편안함.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진짜 고객을 돕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경청해서 이 두 가지로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하고 오 정도 반복하시고 두 번째 끄덕거림. 끄덕거림은 최고의 바디랭귀지입니다.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? 사람은 말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몸은 사람을 속일 수 없다. 그래서 이 바디랭귀지에 대한 부분들을 대표적인 게 끄덕거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, 세 번째 말이 잠시 끊겨도 어색해지더라도 잘 견뎌야 된다. 잘 견디는 편이다. 자, 이걸 X로 하셨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? 최고의 스피치는 침묵이다. 자, 그러니까 우린 때로는 그런 침묵을 통해서 강한 클로징도 할 수 있고요. 강한 이미지 메이킹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 그런 어색한 어떤 침묵의 시간을
너무 버거워하지 마시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좀 견딜 수도 있어야 된다. 왜냐? 고객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죠. 자, 잊지 마십시오. 최고의 스피치는 침묵일 수 있다. 그래서 저는 최고의 클로징 기법도 침묵이다. 그래서 결정하시죠. 자, 결단하시죠. 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거. 저 같은 경우는 한 5초 정도 이렇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것이 굉장히, 그래서 침묵은 최고의 클로징 스킬이다. 뭐 이런 얘기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네 번째. 상대방이 너무 긴장하고 있는 듯하면 가벼운 농담을 던지면서 분위기를 끌어준다. 자, 유머, 개그. 예,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잘하시는 분들 보면, 이 대인 커뮤니케이션 잘하시는 분 보면 굉장히 유머가 넘칩니다. 우리 뭐, 소위 말해서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적으로 굉장히 유명인들 보게 되면 이 말을 할 때 굉장히 유머러스 얘기 많이 하죠. 유머의 어원은요, 실제로 휴머르라고 해서 이 노르웨이에서 왔다고 하는데, 이 흐르다입니다. 흐르다. 이게 잘 흘러가. 그러니까 나도 잘 흐르고 상대방도 잘 흐르고 그게 타이밍 딱 맞으면 근데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는 상태야. 뭐 안 좋은 일이 있어. 또 거기서 뭐 이렇게 약간 부담스럽게 개그를 치시면은 상당히 큰일 날 수가 있죠. 그래서 가벼운 농담을 던진다라는 거는 분위기에 대한 보면 릴렉스, 아이스 브레이킹 의미도 있고 유머를 던질 줄 알아야 되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주제, 예를 들어서 민감한 주제,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종교적인 부분들을 제외한 가벼운 유머에 대한 부분들을 던져서 분위기를 어떻게 긍정적으로.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뭐 자신을 좀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칭찬, 예, 요런 부분 잘 보시게 되면 이게 왜 연예인들도 그렇잖아요. 인기가 잘 많은 사람들 보게 되면 뭐 유재석 씨도 그렇고요. 자신을 많이 낮추잖아요. 자, 그래서 상대방이 너무 긴장하고 있는 듯하면은 가벼운 농담을 던진다. 잘 흐를 수 있어야 된다. 릴렉스 아이스 브레이킹을 강조한 거고요. 자, 다섯 번째, 대화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을 쫓아가려고 했습니다. 자,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피터 한센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. 이제는 컨텐츠의 시대에서 컨텍스트의 시대로 간다. 자,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맥락이 중요해지는, 컨텍스트, 맥락이 중요해지는 세상이 온다는 것이죠. 혹은 컨택의 시대가 온다, 이런 얘기도 합니다. 어떻게 잘 컨택을 할 것이냐. 자,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화의 흐름을 쫓아간다는 건 뭐냐면 결국 집중과 몰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말 그 사람과 교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, 그래서 우리가 뭐 역지사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실제로 쉽지 않아요. 근데 그게 되려면 자꾸 내가 나를 내려놔야죠. 자꾸 비우면서 상대방에 대한 부분에서 고객 세이지를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교감하고 공감한다, 뭐 이런 맥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자, 여섯 번째, 중간에 매우 관심 있는 내용이나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일단 참고 끝까지 듣는다. 저는 비즈니스 스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질문이다,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, 그럼 제대로 된 질문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? 예, 질문을 던지려면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.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근데 그냥 어설프지 듣는 척을 하면서 질문을 던지면 맥락이 완전히 이게 어거지로 이제 마치다 보니까 굉장히 대화상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질 수가 있죠.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일 때는 끝까지 얘기를 듣고 판단하고, 근데 상당히 쉽지가 않죠. 심리학 용어에 휴리스트라는 용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, 휴리스트, 어림짐작, 자꾸 촉으로 판단을 빨리 해버리는 어림짐작을 한다는 거죠. 이게 커뮤니케이션에서 굉장히, 그래서 선입관, 편견, 아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인 커뮤니케이션상에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. 자, 그리고 일곱 번째. 그랬어요. 몰랐던 내용인데 감사합니다. 이걸 상대방한테 좋은 걸 배운다는 태도를 유지한다. 그래서 항상 배움의 자세로 맞닥뜨린다. 저는 그 배움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? 먼저 비움이 있어야 되겠죠. 비워야 채울 수 있는 거고, 비움이 있어야 배울 수 있는 건데, 상대방한테 배우겠다라고 하면 일단 눈빛부터가 다르죠. 그리고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 간에 진심으로 내가 오늘 또 하나 새로운 걸 배웠다. 그런데 이 얘기를 자꾸 들어오잖아요. 그 인간관계론도 썼고 커뮤니케이션 혹은 스피치에 대해서 많은 저서가 있었던 카네기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자기가 굉장히 좋은 호감을 받았던 이유를 하나를 꼽는다 그러면
무조건 잘 듣고 진짜 내용 고맙습니다 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난다. 결국 잘 듣고 그것에 대해서 내용 정리해서 이러이러한 부분 참 내가 고맙게 생각한다. 왜냐? 존중받는다고 느끼거든요. 내가 인정받는다고 느낀다고. 오늘 참 좋은 걸 배웠습니다. 이런 부분들. 자, 8번째, 목소리의 톤, 음량, 제스처 대행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. 우리가 이후에 이제 다음 절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만,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에서 반드시 3가지 요소가 있잖아요. 내용, 목소리, 바디랭귀지. 근데 실제로 영향력이 가장 바디랭귀지가 높았고 그 다음에 목소리가 약 38%였습니다. 자, 목소리에 대한 부분에서 간단한 예를 드릴게요. 말이 빠르고 늦고 고음이 있고 저음이 있잖아요. 근데 실제로 가장 사람한테 호소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고 어떤 신뢰도가 높아가는 건 고음이 아니라 저음이었고 말이 빠른 게 아니라 느린 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목소리의 톤이라든가 음량이라든가 제스처 등에서도 신경을 쓴다는 건 뭐냐면 결국 비언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목소리와 바디랭귀지가 해당이 되겠죠. 이 부분은 자세한 부분은 뭐 다음 절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목소리에 대한 부분 그래서 간단한 팁을 하나 말씀 좀 드리면 뭐 제가 뭐 이렇게 목소리 나쁜 편은 아니죠. 그렇죠? 예. 근데 제가 목소리가 물론 이제 부모님한테 감사하지만 제 나름의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제가 대학 때 연극 동아리를 했었습니다만 이 연극 동아리에서 뭐죠? 발성 연습을 많이 하고 특히 생각해 보십시오. 성악가 출신들이 목소리가 굉장히 멋지죠. 이유가 뭘까요? 인간의 몸은 관악기거든요. 그래서 뭐 두성이라고 하고 뭐 비성, 뭐 흉성, 복성 이렇게 대부분 다 복성으로 하게 되죠. 이 목소리가 이 배에서 이렇게 울림 있게 나오게 되면 상당히 신뢰감을 주기 때문이겠죠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9번째, 말이 길어져서 흐름을 놓친 것 같으면 중간에 지금까지 대화를 정리해주고 방향을 잡아준다. 자, 이 부분은 약간 미세하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. 아까 대화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을 쫓아가려 애쓴다. 이게 뭐죠? 맥락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. 그래서 내가 들었던 내용을 계속 정리해 주는 겁니다. 1차적으로 뭐 메모를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존중의 태도겠지만 그 부분을 내가 육성으로 오랄 커뮤니케이션으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내 얘기를 똑바로 잘 듣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. 마지막입니다. 내가 주도해 나가기보다 상대방한테 잘 맞춰준다는 느낌으로 대화를 한다. 자,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?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. 자, 질문을 던지고 얘기를 한 80% 정도 듣는다. 그러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듣는 또 안 되기 때문에 한 20에서 전체적인 대화의 양 중에 20에서 30%가 내가 듣는 거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20% 30%는 내가 얘기하는 거죠. 얘기한다라고 하면 7, 80%는 내가 듣는다. 근데 그게 잘 되려면 자꾸 질문을 던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. 그래서 질문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자, 이 대인 커뮤니케이션 수준 이 10가지 중에 X라는 부분을 자꾸 O로 넘어갈 수 있는 훈련. 그거에 대한 인식을 하고 의식화해서 매일 반복적으로 그것들을 트레이닝해 가시는 거.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멋진 대인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되시면 좋겠습니다.